네,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걱정되는 질환이 있으시죠? 바로 심장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오늘 역시도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진단비와 수술비 보장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또 많이 챙겨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심혈관이나 뇌혈관에 많이 집중을 하시고요.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심장과 뇌혈관 질환이요. 이렇게 연령이 높을수록 겨울철에 많이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뭐 뭐죠? 첫 번째 페이지가 네, 지금 뇌심혈관 질환 담보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강의 보시면서 모든 궁금증은 또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셔도 언제든지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궁금증들 해결해 가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대표적인 2대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어서 만나볼까요? 네, 우리나라 질병 사망률 89.5% 중에 3대 질환, 즉 암이나 심장 질환, 또 뇌혈관 질환이요. 47%나 질병 사망을 하시고요. 또 그중에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이 이렇게 19%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혈관의 보장을 중요성을 살펴보면요. 심내혈관으로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이요. 10년 새에 약 2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뇌혈관 질환으로 보험금이 지급한 거는 170%, 또 심혈관 질환으로 지급한 보험금이 20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평균 치료비를 살펴보면요. 암은 2,795만 원, 뇌혈관은 5,132만 원, 심혈관은 4,837만 원으로 되는데요. 이 또 이렇게 보통의 경우는 암이 이런 2대 질환보다 훨씬 더 치료비가 많이 들 거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표를 보시면 뇌혈관이나 심혈관이 암보다 훨씬 더 높은 치료비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게 사망으로 이어지던 심혈관이나 뇌혈관이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고요. 또 의료 환경이 이게 크게 변화하면서 장기 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수고화된 식습관이나 또 운동 부족이나 또 뭐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그 젊은 층들의 혈관 질환이 점점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평균 최초 진단 연령을 보시면요. 암은 51.5세, 뇌혈관은 50.9세, 심혈관은 53.7세로 대부분 이러한 질병들은 50세 이후에 많이 발병을 하게 되고요. 또 되는데요. 50세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고요. 치료비 또한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니까 그 이전에 50대 이전에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을 충분히 해놓으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또 심내혈관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깨끗하던 혈관에서 이게 고혈압이나 당뇨나 콜레스테롤, 그 흡연, 비만, 요즘은 미세먼지도 한몫을 하죠.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 혈관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는 거를 축산경화가 있고요. 또 혈관이 딱딱하게 막히는 거나 이렇게 굳어서 아예 막혀버리는 동맥경화가 있는데요. 이때 이 혈관벽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이 우리 온몸 구석구석을 타고 돌면서 뇌에 가서 막히면 뇌출혈과 뇌경색을 일으키고요. 또 심장에 가서 막히면 심근경색과 또 폐에 가서 막히면 폐색증증을 일으킵니다. 또 하지로 내려가서 정맥에 막히면요, 심부 정맥 혈전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동맥경화는요, 보통 30대 이후에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60대나 70대에는 많이 발병이 되는데요. 40대 이후가 되면 이렇게 혈관 촬영이나 또는 뭐 검사를 통해서 혈관 진단을 꼭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뇌혈관 보장 범위를 살펴보면요. 기존에 뇌출혈이나 뇌졸중에서 보장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뇌혈관 진단비를 통해서 이러한 전체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중요했던 그간의 뇌출혈이나 뇌졸중에서 뇌경색까지 보장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기타 뇌혈관, 요즘 흔히 발병하죠. I67번이나 모야모약병 또 꽈리 같은 것도 여기서 보장을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심장질환의 보장 범위도 마찬가지로요. 급성신경경색과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보장이 받으셨는데요. 여기도 표를 보시면 기존의 급성신경경색증을 보장을 받으셨다면 이제 협심증까지 보장을 해주는 허혈성 심장까지는 보장을 받으셨는데요. 이 또한 심장 전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살펴보시면 기존의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보장받지 못하셨던 이러한 질병, 즉 루마티스열, 만성 루마티스 심장 질환, 또 기타 허혈성 심장 질환, 또 기타 형태의 심장 질환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이 심장 질환 전체에서 보장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기타 형태의 심장 질환은요, 판막술이나 부정맥동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심장 질환으로요, 실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분석해 보니까는요, 58.3%가 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보장을 받으셨는데 41.7%는 기타 심장 질환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기타 심장 질환의 종류를 또 살펴보면요. 부정맥과 폐색전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 심부전증, 그리고 루마티스성 승모판 협착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정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심장이 빨리 뛰거나 또는 천천히 뛰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정맥의 주요 증상은요, 이게 분당 60회 미만으로 맥이 뛸 때는 스맥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피로감, 호흡곤란, 실신이 일어나고요. 또 100회 이상 빨리 뛸 때는 빈맥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가슴 두근거림과 흉통, 가슴을 쥐어짜는 흉통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심장이 막 불규칙하게 뛸 때는 어지러움과 실신이 따른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빨리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폐경기를 맞은 여성들도 가슴이 통증을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이때는 뭐 가슴을 쥐어짜는 아픔이 느껴지다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꼭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돌연사의 90%가 이 부정맥의 원인으로 사망을 하시게 되고요. 또 뇌졸중의 20~30%는 부정맥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부정맥이 연간 40만 명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는요, 부정맥은 조기 치료를 통해서 좀 큰 질병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뇌혈관의 대표적 수술이나 시술을 살펴보면요, 클립 결찰술과 코일색전술이 있는데요. 이 클립 결찰술은 뇌동맥류, 즉 우리가 까리라고 하죠. 이 까리가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서 터졌을 때 클립으로 막아서 이게 혈류를 막아주는 수술을 클립 결찰술이라고 하고요. 또 코일색전술은 이 부푼 뇌동맥에 코일을 채워서 까리 안으로 이 혈류가 흐르지 않게 해서 이렇게 터지는 걸 막아주는 시술을 코일색전술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뇌출혈이나 뇌졸중에서는 이 보장받을 수 없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또 심장질환의 대표적인 시술과 수술은요, 스텐트 삽입술과 간상동맥 우회술이 있는데요. 이 스텐트 삽입술 역시 주변에서 흔히 이게 받고 있는 시술이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막힌 혈관 안으로 스텐트를 삽입을 해서 혈관을 넓혀주어서 혈류를 이렇게 흐르게 하는 시술을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하는데요. 자꾸만 죄송합니다. 이러한 스텐트 삽입술과 간상동맥술이 있는데, 이 간상동맥술은 이렇게 막힌 뇌동맥을 대체할 수 있는 혈관을 연결해서 이 팔다리나 혈관 등을 이용해서 연결해 갖고 심장으로 향하는 혈류를
혈류를 공급하는 우회 도로를 이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합니다. 특히 스텐트 삽입술은요, 여러 번의 교체가 이루어지고요, 또 많은 혈관의 시술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현장에서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스텐트 시술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딱 한 번만 받았다는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여러 번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여러 번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비가 꽤 많이 지급이 되기도 하겠죠. 근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진단비보다는요, 일회성 한 번만 주는 진단비보다는 이렇게 여러 번 수술을 할 때마다 지급되는 수술비 보상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심 혈관 수술비를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협심증에서 하는 스텐트 삽입술과 또 아까 피가 이게 뇌동맥류에서 하는 코일 색준술은요, 비관을 수술이라고 하고요. 급성신경경색증에서 관상동맥 우회술과 또 지주막하 출혈에서 클립 교찰술을 하는 수술은 관열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관열 수술에는 2대 질환 수술비가 2천만 원, 22대 질병 수술비가 2천만 원, 5대 기관 수술비가 500만 원, 1호종 수술비가 1,000만 원 해서 4,600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또 간헐 수술에서는 2대 진단비 2천만 원, 22대 질병 수술비 2천만 원, 5대 기관 수술비 1,000만 원, 1호종 수술에서 300만 원 해서 5,300만 원으로 준비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심내혈관보험의 기타 특징은요, 이렇게 진단비 외에 생활 자금으로 10년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이후에 납입 면제를 받으시고 또 내가 그동안에 냈던 돈까지 돌려받는 페이백 기능을 활용하셔서 보험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요즘은 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에서 또 이런 만성 질환을 한두 개쯤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병자도 인수 기준에 따라서 다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병자 보험을 회사별로 비교를 간단히 해봤는데요. 뇌나 혈액성 진단비는 면책이 없으시고요. 다른 회사는 90일 면책, 암처럼 90일 면책이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심장이나 뇌혈관이 이 관열 비관을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급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또 여기는 아예 100% 비관을도 100%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5대 기관 수술은요, 간, 폐, 심장, 신장, 또 뇌 등을 수술하는 기관인데요. 이때도 이런 수술에도 다른 회사들은 다 다수의 면책이나 폐렴이 면책이나 폐기관이 면책이 되죠. 근데 여기 폐질환은 면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살펴보시면 메디케어 서비스라고 해서요. 이 서비스가 참 좋은데요. 이렇게 갑자기 큰 병이 걸리시거나 이거 당황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병원에 가야 될지,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될지 되게 당황하시게 되는데요. 그때는 큰 병은 예약도 가능하시고요. 또 전담 간호사와 1대1 상담도 가능하시니까는요. 이 A사 보험을 좀 더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심내혈관 플랜 보험을 아주 간단히 심플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진단비 1,000만 원에 수술비 2천만 원 해서 3천만 원을요. 남성의 경우는 40세가 25,000원, 50세가 34,000원, 60세가 56,000원으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여성의 경우는 31,100원, 또 50세는 31,600원, 또 60세는 37,900원으로 저렴한 보험으로 3천만 원의 보장성을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간헐 수술이나 비간헐 수술 또 수술 특약 같은 거를 추가를 하시면 보다 좀 더 넓은 수술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까지 이 말씀드린 것을 최종 정리를 해보면요. 노령화 시대의 심혈관 담보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신데 질병이나 치료기간 등에 의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또 일회성 진단비 외에 반복되는 지급 수술비도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신데요. 기대 수명이 높아지는 노후 시기에 또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이 수술비 보장도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가입한 심내혈관 담보나 보장 범위 확인이 필요한데요. 뇌졸중이나 뇌출혈 담보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연도도 한번 챙겨보시면 이 보장 범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단비나 납입 면제 폐입이 기능을 활용해 보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